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피메일 카르텔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저수지 바닥에 쓰레기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빠지면 쓰레기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의 추세를 위해 저수지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거의 물이 빠져나간 저수지의 상황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업해야 하는 시점에 IMF로 한창 고생했고 과장 무렵 리먼 브라더스 상태에 동료들이 회사를 나가는 상황, 붕괴되는 서민층,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다시 일어선 일을 본 경험이 없네요. 저 또한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을지 휩쓸릴지 모르지만요. 다만 한 가지,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제 모든 역량을 회사에 갈아 넣었고 덕분에 어떻게 삶을 마주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2명의 살생부를 이미 가을 무렵에 받았고 회사 내 변호사와 노무사와 내보내야 할 직원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액션과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리고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결재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불행하지만 사무직의 과장급 여성만 2명이더라고요. 다른 팀 또한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고 사직 사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근분들은 참조할 테니까요. 저도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해야 하는 당사자도 데미지를 입는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상자들과 디데이까지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회사가 실적이 좋고 내년의 전망이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면 직원 감축은 없습니다. 운 좋게 3, 4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한들 곧 반복되는 경제 위기의 파도에 휩쓸리는 이들은 솔직히 사무직 여성들과 성과가 부족한 남자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부족한 남자 직원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모두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입사했고 입사해도 동료들 간의 경쟁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여직원들은 회사에 입사하면 경쟁이 사라져 버립니다. 희한하게도. 입사 전의 스펙은 남직원보다 우수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것일까? 업무에 유리하도록 판도 깔아주었는데 말이죠. 그럼 회사에서는 경력직을 기준으로 사무직 여성과 성과가 부족한 남자 직원 둘 중에 남겨둘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남자 직원입니다. 물론 성희롱을 하거나 너무 권위적인 남자 선배들은 당연히 걸러졌죠. 그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 필터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살아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과가 부족한 남자 직원이라면요. 부서 이동을 하거나 매니저를 교체해서 회사에서 1인분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그마저의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런 기회 자체를 이상하게 성평등으로 엮어버리거든요. 권고사직으로 비워질 2명의 여성의 자리는 직원 1명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1명으로 채워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면접을 해서 어렵게 채용된 30대 초반의 여성분을 다른 팀에 잠깐 일시적으로 배치했었는데 2일 만에 퇴사했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일과 다르다면서 말이죠. 면접 시 모든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는 남자 직원들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뭐 잘 되었죠, 나간 게. 어차피 저런 태도라면 기존 여직원들의 그룹에 편승해서 335 모여 남직원들을 폄훼하거나 본인들의 사생활을 공유하고 어쩌다가 업무 태도가 남다른 여직원을 따돌림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0년간 보아왔던 제 경험이며 아마도 여초 회사는 더 심할 것 같네요. 사람만 바뀌어가며 반복되는 여자들의 행태이므로 저는 여성 카르텔이라 정의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카르텔 안에서의 권력 구도는 국회의사당 뺨을 후려칠 정도라는 점이죠. 물론 놀라운 뛰어난 업무 역량을 보여준 여직원 동료분들도 있었지만 그녀들의 횡포에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 잘하는 여성분들이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관리직의 팀장 김영희 씨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변호사를 제외한 유일한 여성 관리직 팀장입니다.
저보다 5년 정도 후배이지만 그녀가 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결혼과 육아, 경제 기반을 만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들 같지 않았거든. 김영희 팀장 또한 퇴사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아마 여성 카르텔의 음해 때문에 한번 위기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 카르텔의 중심이 되는 여직원 2분을 남편이 없는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릴 노처녀 2명이라는 거죠. 명분은 충분합니다.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저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잘리는 이유를 영원히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여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재미있는 건 이분들 모두 30대 중반 또래인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듣기로 어떤 분은 40대 초반인 언니들도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던데 뭔가 다들 마법에 걸리신 것 같군요. 여성이라고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아, 재미있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팀 회식을 하다가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조건들에 대해서 재산 상황이야 그렇다 치고 성격이 부드럽고 배려심 있으며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지 않는 남자가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얘기했나 봐요. 여성분들, 남자들의 경우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입장이고 더욱이 가정이 있는 남자라면 성격이 부드럽고 배려심이 있다면 밖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싫어하는 능력 없는 한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도를 넘지 않는 예민함과 남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이기심, 승부욕,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당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디오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회사에서 이제 중채 관리직을 맡고 계시고, 이번에 비밀리에 권고 사직해서 내보낼 그 직원을 추려봤더니 딱 2명, 30대 중반의 노처녀 2명이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회사에 입사했어도 막상 회사 생활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물론 일을 잘하는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자에 비해서는 극소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혼나거나 어떤 권고사직을 받거나 불리한 일이 생기면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성평등의 문제다. 왜 여자라고 차별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항을 하거나 이상한 논리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여성 직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신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을 아무래도 선호하고 좀 더 오래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일에 열정이 있고 정말 일을 잘하고 그런 여성분들도 있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편차를 생각했을 때 또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남직원보다는 여직원이 리스크가 큰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내에서 어떤 성적인 괴롭힘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혼내서 여자 직원이 울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역공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간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여자를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여자분들이 편하게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회사나 동료들 입장에서는 여자를 꺼리게 되고 채용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배 여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조직 생활에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이런 성향의 차이나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